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서울의 중심은 종로입니다. 이곳 종로를 이끌어 가실 김영종 구청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선 소감과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선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기 전에 네. 참으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큰 책임 그리고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동안에 8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그 열심히 일했다고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참으로 저는 열심히 일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생활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일까지도 참으로 네. 꼼꼼하게 네. 챙겨서 일해왔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는 항상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상황, 네. 또 주변의 여건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저는 더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선거에 소회를 한 말씀 해주세요. 참으로 우리 선거는 저는 뭐 제가 승리할 거라고 자신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 경쟁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변수도 있고 네. 또 최선을 다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부족한 점도 물론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8년간 구청장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잘하고 열심히 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제가 일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요. 그것은 이제 민원이라든가 또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것은 또 구청장을 지지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구청장이 한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네. 어느 갈등이 둘로 나눠졌을 때 한쪽은 구청을 지지하지만 한쪽은 지지하지 않겠다. 네. 내놓고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럴 때 참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제가 저는 소신껏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까지 분명하게 얘기해서 어쩔 때는 손해보기도 많이 했지만 네. 뭐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 종로 구민들께서 맞아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지요. 네. 그리고 그래 당신 소신이 그렇다면 앞으로 더 잘해봐라. 네. 아마 이렇게 또 지지해 주신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저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네. 초심의 마음으로 네. 구청장 처음 당선된 것과 같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선 7기 역전 사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역시 참 청렴한 도시 만들겠다. 제가 아주 이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나의 혼자만 청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저와 함께 일한 사람들 그리고 저와 함께 천상 우리 종로구를 상대하는 많은 시민들까지도 네. 서로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종로구청에는 돈을 갖다 주면 아예 일이 더 안 된다더라.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네. 이미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 있습니다. 네.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그걸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참으로 그렇다면 이제 공정하게 무슨 일이 되지 않겠어요? 네. 참으로 공정하면서도 모든에게 좀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우리 그런 일을 구정을 펼쳐나가겠다. 그러면서도 제가 명품 도시 종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첫째 조건이 안전해야 된다. 안전. 안전. 네. 명품이 되려면 첫째는 안전, 두 번째 편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아름다움은 얼마나 좋겠는가. 네. 아무리 안전하고 편리하긴 한데 아름답지 못하고 밉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아름답긴 한데 뭐 가니까 자꾸 사람들 다치고 별로 편리하지 못하더라, 불편하더라. 네. 그럼 별로 사람같이 못하겠죠. 그렇죠. 예, 기본은 안전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아름답게 거. 만들고. 바로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려면 참으로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하고 참으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네. 바로 그런 명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 도시도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네. 모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누구라도 다 안전하고 그러면 편리하게 살면서도 뭔가 흐뭇한 야 그거 참 괜찮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런 디자인을 해나갈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뭐 혼자 살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웃과 함께 네, 그래도 좀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참으로 오래된 도시면서도 자연 환경이 비교적 좋은 도시입니다. 네, 맞아요. 아주 네. 아름다운 도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을 더 잘 가꾸도록 그리고 문화재라든가 주변에 많은 옛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계승도 하고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그것들과 함께 조화되게 네. 도시를 꾸며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참으로 어려운 과제인데 왜냐하면 그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 당사자들은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당장 풀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저는 야 풀더라도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네. 이걸 강남에 빌딩 짓듯이 지어버리면 원래 우리 종로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난감하다 좀 그러지 말고 네. 좀 다른 방법 없겠는가 네. 제가 이런 그 대화들을 많이 하죠. 네. 또 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또 타협하고 이렇게 좀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의견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맞춰 나가고 조화스럽게 일을 하는 거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네. 노력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종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종로의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한다면 이 종로를 누가 종로답게 보지 않는 것이죠. 네, 맞아요. 사람들이 종로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종로에 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정말 힘들다,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화롭고 뭔가 옛 것을 보고 그래도 저런 모습이 남아 있구나. 네. 이것 때문에 종로로 오는 것이지. 네. 강남에 우리 관광 간다. 그러면 강남에는 엄청난 빌딩이라든가 정말 괜찮은 좋은 건물을 아니면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종로에는 그렇게 크게 강남과 같이 만들 수 있는 터도 없고요.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만든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오히려 더. 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상 그거보다는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옛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이거 잘 조화되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하고 네. 또 우리 역사를 보존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다 보면 약간의 우리 주민들에게 참 불편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대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TDR 제도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 TDR 제도요. 예,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TDR 제도는 뭐냐면 그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하는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하고 디벨로프먼트 네. 그 다음에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TDR인데 네.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한 3층 내지 5층까지 개발했을 때 더 좋겠는데 네. 개발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1층만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을 때 그럼 한 두 개 층 개발 못한 만큼을 네. 내가 그 권리를 인정해주면 그걸 다른 데 팔 수 있도록 네. 증권거래 하듯이 네.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면 뭐 한번 판 데는 이제 다시 두 번 팔지는 못하게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현재 소유주들이 그 개발 욕구를 좀 잠재울 수 있기도 하고 그 피해가 입었다는 생각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 권리를 산 사람이 만약 여의도에다 빌딩을 지을 때 조금 더 상암동에 지킬 좀 더 짓게 해주는 거죠. 거기는 좀 더 비춰도 관계없으니까. 네. 그럼 이 평수만큼 산만큼을 거기서 좀 더 짓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뭐 그것은 이제 시장 원리에서 좀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주민들이 그 억울하다 이런 말을 좀 덜하지 않을까. 네. 우리 종로구에서는 꼭 그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는 네.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뉴욕은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역사 보존, 문화 보존을 해나가면서 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네.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개발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또 역사 보존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안이 하나 나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이 자연이 있는데 네. 그런 자연과 함께 좀 뭔가 조화된 그런 건축물들 네. 또 조화된 도시 도시.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쩔 때는 막 성화를 댑니다. 왜 요즘 집을 새로 짓게 되면 그 골목이 안 예뻐지는 건가? 집을 새로 지으면 골목이 이뻐져야 되는데 집만 지으면 오히려 안 이뻐져 버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제발 좀 이쁘게 꾸며보자. 네. 우리가 사람 사는 공간이 예뻐야지. 자꾸만 그냥 막 우선 편리만 생각하고 안 이쁘게 만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전하면서 아름다워. 편리하면서도 아름다워. 정말 예뻐야 된다. 네. 아름다워야 된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만 될지 모르지만 하나를 안 해버리니까 네. 이 도시가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명품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발 예쁘게 좀 만들어. 이 새로 집을 짓는 것은 좋게 지은 건데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새로 지은 건데 그런데도 좀 예쁘게 만들고 골목을 왜 예쁘게 나무 심고 꽃 심을 생각을 안 하고 창문에다가 좀 화분 하나 놓을 자리를 안 만들고 그리고 외국 가니까 예쁘다는 얘기는 해요. 외국에 창문에 가서 다 꽃이 있더라 그래. 우리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래서 요새 예쁘게 집 갖고 지면 제가 표창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콘테스트도 해요 우리 네. 종로에서. 그리고 예쁘게 가꾼 집에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비료 한 푸대씩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 비료 가져야 네. 그 꽃농사, 예쁘게 꽃도 그다음에 가꾸고. 도시농업도 잘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그 양반들이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집을 자기 마을을 예쁘게 가꾸기 네.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비료로 드려요. 네. 그다음에 예쁘게 가꾼 집이라고 이렇게 상표를 붙여드리긴 하는데 그래요. 그것은 자연과 잘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죠. 네. 우리 주민들도 막 싸구려 집 아무데나 막 짓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집을 예쁘게 졌으면 또 뭐 좀 전략해서 집을 졌다 하더라도 그 앞에 그 예쁘게 가꾸는 화분 좀 몇 개 놓고 아니면 그 화초 좀 몇 개 심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은 그다음에 좀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은 네. 크게 돈 드는 일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행복이고 마을을 좋게 만드는 거고 어찌 보면 마을의 가치가 상승돼서 자기 집의 가치도 높아지는 겁니다. 맞아요. 예쁘게 가꾼 집은 조금 세도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막 아무렇게 싸구려 해놓고 자꾸 세가 싸다고 또 우리 종로는 그렇지 않아요. 비싼 지역인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지만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만 그것을 좀 예쁘게 더 가꾸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예쁘게 가꾸면서 저희는 참으로 건강한 도시 만들고 싶다. 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와 문화의 도시를 정체성을 잘 유지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도 잘 유지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는 그래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스마트 도시 만들 수밖에 없다. 네. 옛 것을 잘 보존하고 옛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는 가더라도 생활만은 네. 편리하게 네. 바꿔주는 거 네. 이것이 바로 꼭 필요한 일인데 주거 환경을 개선한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 더불어서 또 희망을 갖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우리 평생 교육 도시도 만들려 하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의 유니세프와 친환경 친아동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세프에서 인증도 받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일, 참으로 학대한다든가 또 발달을 억제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명랑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 우리 종로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분이 지향하는 어린이에 대한 그런 사랑, 네. 어린이를 공경할 정도로 네. 옛날 그 양반이 그 당시 어린이를 공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그런 안전한 환경 네. 그리고 교육 잘 받도록 하고 네.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보장하는 일 그리고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는 어린이 과학관이나 또 어린이 극장이나 네. 그리고 또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기관과 그 문화 공간이 있는데 그것과도 함께 활용해서라도 해화동 일부 지역은 완전히 어린이 하나의 그 섹터를 만들어 볼까 지금 그런 생각도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도 이미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 평창동, 부암동, 구기동 이 지역은 바로 자문박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 자하문박 마을을 자문박 이렇게 자문박. 얘기하는데 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 자문박에 자두가 많은데 뭐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마을에 그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환경. 스위스보다 더 아름답다고 저는 얘기해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예술가들이 많이 사신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내 마을을 잘 가꾸고 함께 협력하고 또 그 속에는 지금 미술관 또 음악당 또 문학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적인 예술의 마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좀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지난번에 평창동에 가스 충전소를 하려고 땅을 샀던 서울시 땅을 이번에 제가 문화충전소로 바꾸겠다 해서 지금은 문화충전소로 이미 설계가 끝났고요. 다시 문화충전소라고 말은 드렸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화 컴플렉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종합문화공간. 네. 그렇게 해서 그 전시,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네.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곧 착공할 텐데 바로 그것은 아까 자문박 지역에 그 마을에 아주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미 많은 환기미술관이나 서울미술관, 네. 우리 요새 김한균 선생 작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가게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경매가에서 네. 뭐 한 80억 가까우게 이렇게 경매가 되고 그랬는데 바로 그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건축물도 아름답고요. 작품도 좋지만 네. 건축물까지 아주 아름답게 잘 관리되고 있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에 바로 그런 특장점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종로에 옛날에 이 종로변 쪽에 보면 옛날에 그 영화가 많이 떠나가는 종로, 도심 공동화 이런 것 때문에 낙후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네. 바로 이 마을도 이제는 제가 더 좋은 공기가 좋은 그런 종로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아주 자부를 하는데요. 제가 8년간 꾸준하게 물 청소하고요. 네. 미세먼지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 구청단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네. 우리 종로가 많이 깨끗해졌다. 네. 공기도 좋아졌다. 미세먼지도 심지어는 변두리보다도 오히려 더 깨끗할 정도로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건 실제로 얼마 전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로 우리 종로 2가, 3가, 4가, 5가, 6가 저기 청계천까지 쭉 이 종로가 더욱더 옛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네. 예를 포목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뭐 귀금속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산업들이 있는데 봉제라든가 네. 이런 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길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운상가 지역에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종로 2가도 저희가 바로 스타트업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는 이제는 주거단지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도 또 업무만이 아니라 네. 우리 여기 도심 산업이 살려낼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함께 도심 네. 산업들은 얼마든지 살려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각별히 관심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종로가 진짜 명품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와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즘의 현안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종로가 좀 매력 있는 장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매력 있는 장소들이 잘 깨끗해지고 또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생긴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네. 가격이 상승되고 장사가 좀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서 이제 생긴 일이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먼저 이제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네. 생긴 것이죠. 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생기는 문제. 아, 또 뭐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인데 오히려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해왔죠. 네. 많은 용역들을 줘서 연구도 하고 몇 번씩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도 하고 저희가 작년 봄에도 이미 우리 한양대학 관광 학부에다가 이 용역을 줬어요. 네. 그러면서 KT와 함께 좀 고민을 해달라. 아, 왜 KT하고 함께 얘기를 하냐면 지금 통계를 내는데 KT의 뭡니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좀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KT하고 한양대학 관광학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도 강구해 놓고 이미 연구도 다 해놨죠. 네. 작년에 저희가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계속 지금 작년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어요. 아,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이제 그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하고만 얘기했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학문적으로 갖고 되는 일이 아니어서 네. 주민들하고 계속 물론 그 연구 과정에도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현대 실태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어느 분들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장사를 잘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생기는데 왜 자꾸 못 오게 하느냐. 네.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원숭이냐.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쓰레기만 버리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아, 일요일 날 잠도 못 잔다. 난 쉬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과연 사는 집이냐. 그러니 이걸 제안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서로 이런 상반된 의견. 그리고 또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전부 다른 의견들이 막 나옵니다. 네. 사람들 그 아래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 주민들이 계신데 네. 자기 종사하는 분야도 다르고 네. 뭐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의견을 하나를 모을 것이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그래서 당장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선은 관광객 수 조금은 제한을 한번 해보자. 네. 시간 제한이라도 한번 해보자. 시간. 한 10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만 한다든가 방문 시간을 10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8시까지 한다든가 일몰까지 할 거냐 해질 시간까지. 네. 해지고 나서는 이제는 그만 이제 가야 되냐 마을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로서 이제 고민거리인데요. 문제는 이제 일부 지역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요즘에 또 한참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우리 세종마을이라고 합니다만 또 서촌 이 네. 지역이 또 문제인 것이 이 지역은 딱 한 지역이 딱 정확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딱 어느 지역에 딱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골목을 통해서 많이 골목이 흩어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많이 흩어져 있는 이런 상업 공간과 또 주거 공간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몇 시까지만 그러면 영업을 해질 때까지만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문제가 또 뒤따라서 네. 그래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다른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궁중 족발 사건이 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로서는 우리 종로구가 그동안 너무 낙후되고 금천교 시장이라는 데입니다. 바로 아까 그 족발집 네. 사건 난 데가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이제 물론 영업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다른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우리 종로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 사회적 합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선 대학로부터 생각해 보면요. 80년대 대학로가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극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극이라든가 많은 거기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게 임대료가 너무 상승하고 너무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막상 필요한 학생들이 요구한 그런 공간들은 우리 떠나가고요. 또 거기 있었던 연극인들까지 떠나게 하는. 네. 뭐 대학로에서 연극인들이 떠나가 버린다면 살 수 없는 정도라 한다면 그 이제 대학로의 생명력을 잃을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너무 비싸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건물값이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이 마을에 손익분기선을 넘어섰다. 네. 빌딩값이 너무 비싸면 임대료값이 비싸지고, 그러다 보면 임대료 비싸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아니면 공간들이 없어지고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상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 장사가 안 되는 거다. 네. 근데 이런 사례는 많이 있다. 네. 그러니 우리 대학로가 살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대학로에 참고로 30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지금 한 집에서만 계속 30년을 사니까요. 네. 지금 29년 살았어요. 한 집에서만.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말로 저희가 구청장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봤자 그분들이 빌딩 값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더 준 사람한테 팔지 싸게 싼 사람한테 팔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들이 결국 가서는 홍익대학교 앞에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네. 홍대 앞에서 지금 홍대 앞에도 너무 비싸니까 이제 어디 원남도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레동으로 가고 있어요. 네. 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쫓겨나면 그 마을은 점점 자본가들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네. 자본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마을을 만들고 마을이 만들어지면 쫓겨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이런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정말. 예술가들은 그 지역에 가면 정말 좋은 마을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좋은 마을로 만들어놨는데 자본이 투입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가난하잖아요. 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 있는 게요. 마을이 쇠퇴해지 너무 값이 오르면 쇠퇴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마을에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 잘 되니까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올라가는데도 어느 적정선에 올라줘야지. 좀 많이 올라와 버리면요. 어떤 문제 생기냐면요. 그 임대료를 견딜 만한 업종만 남게 됩니다. 여기 이 마을에. 네.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 다 쫓겨가요. 네. 지금 인사동에 지필목을 파는 사람들은 1층에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 이 지필목을 요새 우리가 지금 붓글씨 붓을 팔아가지고 장사 안 돼요. 왜? 요즘 아이들 붓글씨 배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죠. 네.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종이 없죠. 먹을 누가 사겠어요, 먹을. 이 먹물 옛날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라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먹이라도 사는 이거지 요즘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근데 그렇지만 우리 전통이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없어지면 되겠는 건가? 근데 그것도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인사동 거리에 화장품 가게, 옷 가게가 들어오고 진정 필요한 원래 이 인사동 거리의 원래 모습이었던 화랑이라든가 네. 지필목을 파는 사람들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없었어요. 지금 어디로 가면 2층으로 가는데 3층으로 쫓겨납니다. 네. 임대료 싼 3층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올라가 보죠. 잘 볼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진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원래 뜻은 사람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임대료가 상승되면서 쫓겨나는 현상. 네. 예를 들어 세탁소라든가 연탄 가게라든가 아니면 쌀 가게라든가 네. 이런 아니면 뭐 복덕방이라든가 이런 작은 우리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간들이 네. 임대료 상승해서 쫓겨나는 현상을 이제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결국 상권의 변환까지도 함께 만들어서 소위 우리 종로의 인사동과 같은 문화지구, 원래 역사 문화, 그냥 전통 문화 지역이죠. 네. 그냥 문화 지구가 아니라 네. 전통 문화 지역에 전통은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산업이 살아나고 있는 이게 문제가. 그러면 결국 전통이 무너져 버리면, 전통이 없어져 버리면 인사동에 올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인상이 왜 오겠어요? 강남에 노대우를 가지 여기를 왜 오냐고요. 네. 그래서 역사와 문화가 없으면 그 상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너무 많은 상승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원래 있었던 것을 사라지게 만들면 결국 가서는 그 마을이 망한다. 그 마을이 망하면 나중에 회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태가 이미 시작된 데가 어디냐면 우리 삼청동입니다. 삼청동에 몇 년 전에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중국인들 안 오면서
사드 문제 때문에 안 오고. 네. 그리고 우리 일반 관광객도 잘 알지. 근데 임대료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네. 너무 비싸게 올라가 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삼청동에 갈 수가 없었죠. 네. 몇 년 전에는. 네. 지금은 이미 빈 공간이 많이 있다. 네. 삼청동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가봤자 재미있는 것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네. 또 사람들 또 가면 빈 가게 있으면 방문한 사람들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너무 상승하면 그 임대료에 견딜 수 있는 업종만 나오면 그 업종들은 대개 보면 술 먹는 거 하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즐길 거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볼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시 공간에 돈벌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전시를 하고 그걸 미술관을 봐고 뭔가 좀 그림을 보고 뭐 이런 것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네. 먹고 마시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그럼 맨날 먹고 마시려면 거기 안 가도 먹고 마실 때 많은데 네. 왜 굳이 거기까지 그 불편한 데를 가겠어요. 주차장도 별로 좋지가 않지. 복잡하죠. 네. 주차장이 없어 장사 안 된다. 네. 저는 그것보다도 볼거리가 없을 때 안 오는 것이지 주차장 때문이 아니다. 옛날 주차장이 없어도 엄청난 사람이 왔잖아요. 네. 물론 주차장도 있고 사람도 많이 오면 더 좋겠죠. 물론 저희도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옛날 마을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값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관청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상생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상생 협약은 바로 우리 아까 궁중족발 마을에 바로 금천교 시장이 너무 마을이 시장이 쇠퇴해서 장사도 안 되고 완전히 너무 슬럼화돼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제안을 하기를 저한테 음식문화거리로 만들고 싶다. 네. 옛날 재래시장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 네. 그다음에 좁아서도 될 수도 없고 차도 없고 도저히 어찌 할 길이 없으니 주차장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원체 도심이고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음식문화거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음식문화거리로 현황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입구에다가 좀 상징물을 만들기도 하고 네. 포장도 새로 하고 깨끗하게 개선하도록 여러 가지 설득하고 주민들과 협력해서 많이 개선을 해갔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좀 환경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음식점이 하나 더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 구가 지원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원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가 지원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니 상생 협약을 해라. 네. 건물주와 임대 상인회 간에 서로 협력해서 빨리 상생 협약하지 않으면 나하고 지원 못하겠다. 왜? 임대료 나중에 몽땅 오르면 네. 또 그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좀 적절하게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보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6개월 동안 제가 지원 못하겠다고 뻗었어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할 수 없이 상인회는 있는데 건물주 모임이 없어요. 아. 그 마을에 가서 건물주 모임을 만들게 하고 네. 건물주 모임과 상인회가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동자치회관에 가서 제가 구청장 입회하에 3자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동네가 별 문제 없이 잘 갔는데 네.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빌딩을 하나 덜렁 사온 거예요. 아. 그 건물을. 네. 이 사람이 사가지고 와서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임대료를 뭐 많이 올려주라겠다더라. 뭐 이런 뭐 말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임대료가 뭐 290만 원이요. 이게 300만 원 정도 되는 290만 원이 분명히 정확한 것은. 네. 300만 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소문은 300만 원이 1,200으로 갔다. 4배 말이 되는 거냐?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말도 저도 그 말을 들었어요. 저도 화를 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야. 4배를 내라고 그러면 나가란 얘기구만. 네. 그러면 그 장사한 사람들은 뭔가 투자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아니, 주인이 바뀌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자기가 쓰려고 그런 건지 난 모르지만 네. 그러면 적절하게 해서 나가라고 해야지 임대료를 4배씩 내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거냐?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인 문제까지 생기고 이제 쌈이 붙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장사하신 분도 저도 잘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왜냐면 그 동네 분들이고 그래서 자주 봐서 제 지난번에도 참 걱정스럽다고 하면서 격려를 했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법에 이제 그렇게 심하게 다툼이 딱 들어갈 때는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법원을 가잖아요. 네. 이 법원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참 답답한 얘기죠. 그러면 법이라는 게 구청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하고 조정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참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행정하는 일인 건데 그 이상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법원으로 갔단 말이죠. 네. 법원이 집단리가 들어오게 되고 서로 싸움이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법에 있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고 네. 결국 가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네.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참 설득도 해보고 자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한번 저 건축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 가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간 것을 어떻게 주변에서 날마다 쫓아 말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결국 가서 저게 아주 더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도 그 지역을 살려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많은 사람 시민들이 찾고 하니까 네.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바로 이런 안 좋은 점도 생겨서 네. 참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이 마을이 재생되지는 것을 안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자,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재생하지 말 거냐.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또. 그렇죠. 문제죠. 재생시켜서 원만하게 사람들이 더 소득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일거리도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관광객이 와서도 아니면 마을 시민들이 찾아오서도 즐겁게 지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까 생기는 바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임대료 상승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법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국가적 아젠다로 거의 올라갈 정도로 생각이 돼서 이제는 이제 아마 법도 많이 네. 보완되라고 믿고 저는 이제 법 보완이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 사회 문제 이것을 저희 종로구는 너무 심각해서 네. 저희도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안쪽 마을은 지금 그 마을 자체가 좀 갈등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오버 투어리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왜 우리 마을은 내가 사는 동네는 장사도 못 하는데 우리를 원숭이로 만드느냐. 그러면 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죠 제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고 네. 이런 말 있듯이 이 동네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을 매체로 해서 너희들 와서 외부 사람들 와서 자본가들이 와서 돈 벌어서 물건 건물 사가지고 와서 돈 벌고 있으면 우리는 뭐냐 이런 갈등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로 협력하자 대안을 갖고 이렇게 해보자. 그다음에 뭐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다 대안을 제시하는데 약간 좀 의견 차이가 아직도 있어서 좀 네. 갈등이 해소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네. 저도 지금 노력하고 이제 새롭게 취임해서 선거 때도 현장에 가니까 뭐 야단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충분히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 취임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화를 좀 많이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 해결해야죠 이제. 네. 네, 오랜 시간도 지났고 그러니까 네. 뭐 싸움만 오래된 데는 그거 안 되죠. 네. 또 종로가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구청장님은 어떤 구청장이 되고 싶으세요? 네. 뭐 제가 원래 전공이 건축학인데 네.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갑자기 구청장을 한다고 나섰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구청장 하겠다고 한 것은 저야 뭐 사업하고 돈 버는 일은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된 거고 네. 그래도 뭔가 좀 공적 일을 한번 하면서 보람된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구청장에 들어왔는데 네. 다행히 우리 주민들께서 3번씩이나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네. 저로서는 큰 영광이죠. 이런 주어진 영광을 더 잘 살려서 또 제 전공, 네. 제가 그동안의 많은 경험, 또 계속 공부하면서 구청장 일을 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 종로가 제가 구청장 맡기 전보다 확실하게 달라졌다. 정말 좋아졌다. 네. 정말 명품 도시의 기틀이 만들어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네. 참으로 청렴하면서도 네. 정말
제대로 일을 방향을 잘 잡아서 했다. 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런 구청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명예를 먹고 사는 게 네. 제 생각이다 생각하고 제 생각이니까요. 네. 그 명예 좀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참으로 잘했다. 네. 그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 일 잘하다 보면 아마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지방자치 공로대상을 어제 수상하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말입니다. 제가 뭐 상 받으려고 일한 건 아닌데 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주변 분들이 아마 이런 추천을 해주셔서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상을 받는다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 행정에서 바로 잘했다고 대상을 주셨으니까 네. 아마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고 아마 주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 보라. 이 뜻으로 알고 네.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또 상을 주실 수 있도록 평가해 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주민들께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종로 구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제가 조금 뭐 일반적인 당부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당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지난 8년간 아니면 2006년도에 구청장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선거 공약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때 공약이 뭐냐면요. 저는 그 당시 공약은 맑은 공기를 만들겠다 이게 공약이 제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구청장이 종로구청장 출마한 사람이 그때 전부 종로는 매연투성이었는데 매연 버스들이 이문동에서 이촌동까지 가는 버스가 지나가면 예를 들어 제가 38번 버스입니다. 근데 그 버스가 왜냐면 노선이 너무 간단하면서 아주 돈벌이 잘 되는 버스예요. 네. 근데 이게 전부 종로를 통과하는데 이게 다 매연 버스였다고 당시에. 지나가면서 타는 버스들 우리 전부 종로를 지나면서 매연을 종로에 다 품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종로가 떠나가는 종로가 아니고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종로가 아니라 정말 새롭게 슬럼화되지 않고 정말 더 좋은 도시가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달라진 종로를 만드는 것은 공기를 맑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선거 공약할 때 공기를 맑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구청장 후보 저 친구 약간 좀 지가 어떻게 공기를 맑게 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근데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잘하겠다. 실제 청소 잘해야 되고요. 네. 주변 청소가 잘 안 돼. 막 고양이 뜯어놓은 거, 뭐 그다음에 뭐 불법 투기했다고 뭐 잡는다고 찢어놓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네. 저는 불법 투기 잡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 치우고 잡아라. 네. 다 치워라 치워. 뭐 무조건 치워줘. 그리고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자리에 지저분하지 않도록. 지저분하면 그냥 또 버리고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깨진 유리창 올리잖아요. 네. 계속 버리니까. 네. 계속 유리창 깨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물 청소 막 하고 막 계속해서. 그러면서 청소 열심히 하면서 제가 그 중에서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졌던 미세먼지를 없애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걸 공약해요. 네. 그때 미세먼지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요. 네. 초미세먼지라니까 매? 너무 앞서가셨나 봐요. 야, 근데 그때 저는 그걸 공부를 했죠. 네. 공기를 좋게 하려면 미세먼지를 없애줘야 공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서 야 공기가 오늘 탁하다? 그건 미세먼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세먼지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네. 초미세먼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치우는 방법 우선 도로 물청소부터 하자. 저희 종로변에 프라타나스에서 봄 되면 프라타나스에서 떨어진 그 꽃이 그 꽃가루 종로변에 차가 지나가면 흐느흐느했습니다. 이게 네. 뽀얗게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뽀얗게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전에 봄에 비 안 오고 그러면 금년은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도 좀 다행이긴 한데 비 안 올 때는 가물 때는 얼마나 많은 먼지가 막 도로변에 쌓여서 이 먼지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다 날라오고.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 물청소하는 거. 도로변 물청소는 너무너무 건강에 사람들이 안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달아진 거 브레이크 계속 밟잖아요. 그다음에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운전자들 창문 열고 지나가면 그 먼지 다 마시는 거죠.
지나가면서 걸어간 사람 물론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도로 미세먼지 없애겠다. 두 번째는 옥상의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 옥상에 쌓여있는 먼지들, 쓰레기들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 바람이 먼지 쌓였으니까 이거 뭐 건물이 높잖아요. 바람 살짝 불면 그게 훅 날아가면 도로로 쫙 쏟아지잖아요. 조금만 불어도. 네. 차라리 태풍이 불면 잘 나은데 그러면 지나가면은 그 먼지를 다 마시는 거죠.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나머지 옥상 청소 안에서 내가 지나간 사람이 먼지 다 마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억울한 일 없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다 마시거든요. 네. 제가 그 옥상 청소 다 시켰어요. 옥상 청소 쓰레기 다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우리가 무료로 치워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그 당시에 2010년도 구청장 되자마자 옥상 청소 시작했는데 그때 치운 쓰레기가 우리 돈으로 무료로 우리 구돈으로 치워주다 보니까 분리수거도 많이 하고 했지만 1억 8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상금 받은 돈, 인센티브 받은 상금 받은 걸로 1억 8천 가지고 전부 청소 다. 그래도 그 이듬해 봄까지. 네. 2011년도 봄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1억 8천 들어갔는데 금년 2018년도 봄에도 한 번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치워주고 이번엔 크게 돈 들어가지 않고 치우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하면서 옥상에 청소를 시킨 것은 그 다음에 도시농업을 하게 하고요. 옥상 이렇게 치우고 나서 깨끗하게 치워지니까 그다 텃밭 상자 둬서 농사지 들어가고 그래서 에너지 전략하게 만들고 옥상의 분위기가 확 바뀌도록 만들어요. 그 지저분 쓰레기를 다 치워내고 그 위를 전부 다 텃밭으로 만들어주니까 녹색 공간을 바뀌고요. 열섬 현상은 줄어들고 에너지 전략되고 그러면서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고추 따먹기도 하고 상추도 키우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교육에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냥 우리 그다음에 먼지가 우선 없어진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실내 공기질 측정기 그 공기 측정기를 샀어요. 1,700만 원 주고 2010년도에 샀어요. 구청장 되자마자 돈 있냐고 그러니 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요 공기 측정기를 하나 사고 싶다. 그랬더니 1,700만 원 간대요. 그래서 뭐 여기 수소문 해봤더니 다행히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비용 가지고 1,700만 원 샀어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 측정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약 570군데 이상을 계속 이 실내 공기 측정을 하고 다닙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법에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다중집중시설. 그러니까 영화관이나 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 다중집중시설, 많이 모이는 곳. 영화관, 극장,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들 뭐 모여 앉아 계신데 뭐 환기 안 하고 실내 공기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그다음에 특히 또 미세먼지 취약한 어른들, 어르신들이 취약하잖아요. 애들도 취약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세탁소. 세탁소 이게 공기가 너무 벤젠 막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종사자 그 다중시설은 아니지만 그 종사자가 너무 많은 그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측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구장. 담배 피고 막 작년까지만 해도 당구장 담배 폈어요. 그 금연시설을 바꾸고 우리 종로에 이제 절제 금연시설 다 바뀌었어요. 그 당구장도. 그러면서 이 공기 측정도 해주면서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번도 처벌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 계도를 통해서 우리 영상이 영화를 보러 가면 극장에 가면 영상이 딱 비치면 하얀 줄이 쫙 보이잖아요. 이 하얀 줄은 전부 먼지입니다. 먼지. 하얀 줄이 안 보이면 깨끗한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줄이 보이지 않도록 전부 환기하도록 우리 독려하고 측정기 그다음에 카페트 걷어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환기 시설 하도록. 근데 환기 잘못하면 소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기 막 하고 나서 영화 틀 때면 그러면 안 틀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환기를 제대로 하도록 계속해서 영화관 독려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그리고 이건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시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제가 이런 일을 꾸준하게 했던 것이죠. 실내 공기 측정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저기도 보면 좀 측정 그 데이터가 저기 있습니다. 저 2017년도 저 실내 공기 측정 데이터라고. 이것을 해마다 계속해서 8년간 해왔던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공사장 관리, 그 다음에 뭐 매연버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물청소는요,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새벽 3시부터 아침까지 모든 도로 물청소를 다 해서 도로 미세먼지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사장 관리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타자 뭐 이번에 서울시에서 뭐 했는데 욕도 먹고 막 했죠. 그렇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해서
우리 가능하면 우리 도심에 특히 미세먼지를 함께 줄여가는 일, 이것은 시민 건강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을 줄여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이런 부탁도 드리고요. 그렇지만 뭐 불편한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전기차 타셔야 돼 이제. 네. 그다음에 우리는 전기차. 네.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종로에서부터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이미 많이. 제가 제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충전소 어떻게 만드는지 지난번에 네. 제주도 다른 일로 세미나 때 가가지고 그 충전소 일부러 봤어요. 다 방문해서.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종로구에 지금 몇 군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전기차 보급을 위한 그 노력이죠. 그것도 이게 친환경 차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 보급 이런 것들도 저희들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우리 종로 공기를 좋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얼마 전에 실제 공기가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보행자 습격, 도로 미세먼지,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2배 나빠 그러는데 이런 보도 자료가 있는데 이거 네. 국민일보 자료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종로가 미세먼지가 1등이에요. 도로 미세먼지가 11 마이크로그램 입방이에요. 입방메다에 11이에요. 근데 아주 안 좋은 지역, 여기 요 표가 나와 있는데, 안 좋은 지역은요, 네. 1915예요, 도로변에. 네. 우리 종로 11, 종로 중구 11이에요. 열심히 물 청소한 결과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청소한다고, 아까 공기 좋게 한다고 그 말은 공약을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알면서도. 네, 네. 다만 어떻게 공약했냐? 아까 말씀 청소 열심히 하겠다. 네, 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옥상 청소하겠다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청소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옥상도 하고 도로도 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골목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청소한 그 결과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나와서 물류트럭 많은 인천 먼지 농도가 종로의 10배 넘어. 여기 뭐 작은 글씨는 종로가 11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는 인천이 130이라고 써져 있어요. 인천 평균이 130, 우리 종로는 11. 서울에서 가장 도로 미세먼지가 적은 곳이 종로 중구입니다. 이건 물 청소를 열심히 한 결과예요. 우리 종로에서 물 청소 열심히 하니까 중구도 따라서 한 거예요. 네. 같이 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동대문도 따라서 하고 용산도 따라서 해요. 요 분방이 좀 좋습니다. 도로 미세먼지. 성동, 저 벗어나서 광진 안 좋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오히려 강동구가 더 안 좋아요. 이것은 이제 바로 여기 보면 다른 자료인데, 요것은 이제 5월 20, 제가 8년 만에 이런 자료를 이제 얻은 거죠. 요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래, 환경공단은 측정을 해도 국회에다 보고한 자료예요. 네. 근데 우리 종로가 평균이 11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종로로. 그리고 여기 보면요. 미세먼지의 반전. 종로, 노원, 도봉, 주택가보다 강남과 종로가 양호. 그래서 도심인데도 우리 종로가 되게 양호하냐. 이것은 일반 미세먼지입니다. 네. 공기가 노원이나 도봉구의 주택가보다 더 좋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노원 불암산이라든가 북한산 밑에 도봉구 좋잖아요. 근데 왜 거기보다 우리 종로가 더 좋은 건가?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원인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청소한 결과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왜냐면 거기와 비교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대개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는요, 도로변 옥상에 아니면 이런 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도로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제미세먼지가 많으면 결국 일반 미세먼지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죠. 네. 그건 제 얘기는 근데 이것은 증명된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네.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이 되는 거죠. 네, 네. 왜? 이렇게 우리 그리고 종로가 도심인데 파랗게 나오잖아요. 네. 변두리가 누렇게 나오잖아요. 노원구 노랗게 나오잖아요. 강서구 노라요. 아니, 강서구는 좀 낫고요. 요 강동구 이쪽이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연구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 보니까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먼지가 충남이 제일 발생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발전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외부로 해서 들어오는 유입 것이 80% 이상이다, 이렇게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종로도 이제 자체로 있는 것들을 많이 줄여진다면, 그러면 교통량을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거의 온 건데, 우리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그걸 흡입하는 장치, 뭐 중국에 뭐 북경에 뭐 했다더니 그건 국가적으로 좀 해볼 일이고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미세먼지 없애기 위한 청소 열심히 하고 미세먼지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온 거죠. 네. 열심히 나무 심고요. 녹색 공간 많이 만들어내고요.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한 결과 이렇게 비교적 좋은 맑은 공기로 우리 종로가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한 일을 제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이건 시민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아까 청소할 때도 시민들이 함께 해준 거죠. 네. 구청에서만 하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특히 옥상 청소 이런 것도 주변 분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열심히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전기차 많이 타는 거. 이제 수소차도 이제 시범 운행한다고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우리 함께 해야 네.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도사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못합니다. 네. 제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되자마자 우리 종로구에 짓는 건물이라도 지진에 안전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모든 신축 건물에게 특히 신축하면 무조건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면 허가해 주지 마라. 네. 그랬더니 법에 없는데 이런 걸 시키면 됩니까? 그런 항의가 있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진이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다. 튼튼하게 좀만 튼튼하게 지으면 돈 조금만 더 들이면 튼튼하게 짓고 그냥 마음 놓고 살 수 있는데 네. 그냥 싸구려로 지으면 안 된 거 아니냐. 좀만 돈 더 들이자. 대신 도배값을 좀 줄이고 구조체를 더 튼튼하게 해라. 네. 이렇게 설득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몇 년 후에 포항, 경주 지진 왔잖아요. 네. 이제는 근데 지금도 지진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아주 적은 건물은 지진 내비를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네. 이번에 국회가 통과된 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포항 지진 온 후에 통과된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했던 대로 우리 종로만이라도 그래도 안 된다. 전부 다 무조건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그렇다면 왜 임의 규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명품 도시 만드는 건 안전해야 된다면 안전이 기본인데 우리 돈 조금만 들면 아까 도배값을 줄이고 구조체에다 공사비 좀만 더 들이면 네. 훨씬 안전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 건축이기 때문에 더 그런 네. 얘기 해주고 그런데 이거 도배는 비단 도배를 하면서 비단 도배 해봤자 애들 키우면 얼마 안 가서 뭐 크레용으로 다 그려버리는데 네. 그냥 너무 비단 도배 하지 말고 오히려 싼 도배하고 그 돈을 구조체에다가 더 튼튼하게 네.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면 돼요. 기본이. 지진이 와도 네. 튼튼한 집만 지어놓으면요. 우리 탱크같이 튼튼한데 왜 밖으로 나갑니까? 안에 있어야죠 오히려. 안에 나가면 더 위험할 수, 밖에가 위험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튼튼한 집을 지면 된다. 저는 그런 설득을 좀 많이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안전이라든가 시민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데보다 더 규제를 하겠다. 오히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규제를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좋은 규제다 이렇게 얘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이름을 안 짓더라도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 특별하게 좀 제약이 뒤따르더라도 어떡하겠어요. 좀 우리가 서로 불편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될 수 있도록 모든 대한민국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 종로가 좀 명품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장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